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2D 렌더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볼 건데요.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서 파일에 New A3 한 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샴푸병 용기 같은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샴푸병 용기라고 하면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바디, 그 다음 여기에 어떤 타이포 같은 것들과 설명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잘라서 쓰는 이런 용기들도 있을 수 있고, 치약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2D 렌더링으로 도면화 시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라운드 라인이 있고, 비례 모델링으로 가죠. 대충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게 끝부분이 살짝 라운드가 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에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 한 2mm 정도 맞춰주고, 이제 요 용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두께를 많이 늘려주고, 스트로크 옵션에서 이제 끝부분에 둥글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C 눌러서 가위로 요 정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패스해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살짝 맞춰주고, 그러면 이쪽 끝부분도 이렇게 맞춰주면은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뭐라 그러죠? 네, 조이는 부분이랄까, 그 위에 이제 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캡이 한 이 정도, 요건 두께가 얇게, 그 다음 캡이 탑에서 보면 둥글겠죠. 탑뷰는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여기를 살짝 꺾어주고, 요 부분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 표면에 오돌도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오돌도돌한 거를 한 1.5 정도 해서 요거를 다다다다다다다 해주고, 그룹 전체 사이즈에 맞게끔 폭 조절. 그 다음 여기 목 부분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펌핑 누르는 부분이 있겠죠. 두 개 중앙 정렬, 그 다음 펜툴로 이 펌핑이 나오는 부분이 끝부분에 살짝 라운드, 이렇게 아마 여기가 살짝 이렇게 해서 앵커 누르고 다시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뭐 이런 형상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이즈에 비해서 이 헤드가 너무 작죠? 그럼 헤드를 좀 더 크게, 그 다음 이 윗부분 이런 데들 섬세하게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 여기가 요 끝에 맞추고 하나 복사 줄여서 올리고, 여기 그 다음 요거는 넥 펌프 부분은 좀 더 가늘게. 자,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샴푸
용량은 한 750ml. 그 다음에 여기에만 뭐라고 써야 되겠죠? 뭐 머리에 좋고 뭐 두피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샴푸라고 구글에 검색해서, 그럼 샴푸란 무엇인가, 이런, 너무 텍스트가 길면 안 좋으니까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를 만들고 여기를 줄이고 이런 느낌. 그럼 샴푸 이름이 뭐 샴푸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통 2D 렌더링에서 우리가 이런 그 기본 샷을 만들면 이제 이거를 포토샵으로 가져갈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가서 파일에 뉴, 이 일러스트레이터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1대1로 들어오니까 편리해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속이 비어있고 스트로크만 있는 상태에서 이 라인을 가지고 포토샵에다가 붙여 넣어서 뭐 픽셀이나 뭐 패스, 일단 패스로 한번 픽셀로 한번 붙여보죠. 그럼 이제 1대1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이어는 그 스트로크만 있고 속이 비어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볼륨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을 채워야 돼요. 속을. 물론 이 속을 채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매직 원드 툴로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 스트로크의 안쪽으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선의 바깥쪽까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셀렉트 모디파이에 익스펜드 해서 이 픽셀만큼을 이 선택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페인트 버킷 같은 걸로 기본 색깔이 뭐 회색이다. 일단 2D 렌더링은 회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귀찮단 말이에요. 해보면.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으로 가지고 오기 전에 요거를 미리 속을 다 채워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기본 색깔도 맞춰주면 좋죠. 그 다음 이런 것도 기본 색깔 맞춰놓고 뭐 얘네들은 따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것도 색을 이것도 전부 다 단색으로 맞춰놔요. 일단 가능하면 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 컬러들을 미리 회색의 명도로 맞춰서 가지고 오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컨트롤 C,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픽셀로 붙였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속이 비어 있는 스트로크를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붙일 때 패스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패스로 붙이면 여기 패스 셀렉션이 있으니까 이건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패스 툴에 가서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패스 1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컨트롤 C, 포토샵에 와서 컨트롤 V 한데 패스로 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패스로 붙여서 또 갖다 놔요. 그럼 거기는 패스 2번. 지금 패스 2번에 지금 다 붙어버렸죠. 한꺼번에. 패스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더라. 그럼 이 패스를 컨트롤 X 잘라내고 패스 3에다가 컨트롤 V. 그럼 패스 2번, 패스 3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로따로 패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패스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Make Selection 패턴을 0으로 두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패스가 만들어지니 그거를 또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 만들고 또 페인트 버킷으로 여기다가 칠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느냐?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기본 데이터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2D 렌더링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단색으로 색깔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색깔 맞춰줄 거면 여기서 그라데이션 넣고 다 하지 왜?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좀 포토샵인 또 포토샵 나름의 방법이 있는 거죠. 자, 디자인을 살짝 한번 바꿔봅시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디폴트 프리 디스톨트 해서 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봅시다. 일단 여기서 보면서 바꿀게요. 여기가 조금 더 넓고 바닥이 만약에 좁다. 자, 이런 경우에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라데이션 옵션에 의하면 보자. 스와치의 그라데이션 일단 뭐 메탈 꺼내죠. 이 그라데이션의 종류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예쁘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툭 찍으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살짝 안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더 완벽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포토샵으로 붙여 넣는데 픽셀로 붙여 넣고 그 다음 파트별로 가져오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라인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붙여 놓고 그 다음 요 파트들도 컨트롤 C, 컨트롤 V. 어이? 이게 뭐지? 아, 딴 걸 가져왔군요. 아,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이제 뚜껑. 그 다음에 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요거 V. 그 다음에 요 파트들은 한꺼번에 가져가죠. 컨트롤 V.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레이어 옵션에 그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하지만 요거를 0으로 두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요 색깔은 그레이. 지금 이게 너무 블랙으로 가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가고 요 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두고 뭐 이런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었다. 그 다음 그라데이션에 베벨 엠보스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오페서티를 좀 이렇게 살짝 낮추면은 아랫부분이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는 느낌. 근데 사이즈가 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끝부분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아니다. 이렇게 베벨 엠보스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부분적으로 자, 여기는 똑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 요 레이어에다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하는 김에 여기도 똑같이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하고 여기에는 베벨 엠보스가 들어가면은 느낌이 좋겠죠. 사이즈를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그 쉐이드, 빛의 방향을 맞춰주고 너무 블랙까지 안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의 아래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는데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살짝 그림자. 그 다음에 거리를 거의 안 주다시피
근데 지금 문제가 요 레이어, 요 그라데이션의 끝부분이 너무 화이트로 와버리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면 화이트를 살짝 여기로 두고 끝에다가 그레이, 여기도 그레이 옆에 한 번 더 찍고 요 화이트를 안쪽으로 밀고,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끝에 형태의 끝부분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뚜껑도 요 레이어와 같은 느낌이에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 여기도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버렸어요. 하지만 얘는 둥글고 얘는 뾰족한 거니까 느낌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을 컨트롤 X, 컨트롤 쉬프트 V, 그러니까 제자리에 붙여놓고 레이어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각각의 레이어로. 그럼 여기도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이 각도를 90도 했지만 지금 좀 어색해요.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자, 아니다. 이거는 딴 방법으로 해볼게요.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해버리세요. 이 상태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할 건데, 이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레이어 옵션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요걸 하나 일단 복사를 해놔봐요.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 이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닷지나 번이 먹지를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을 해서 이거를 완전히 픽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 툴로 아랫부분은 미드톤인데 익스포저는 20% 정도 놓고 쓱쓱쓱쓱 문질르. 자,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가 너무 밝죠? 그럼 여기 하이라이트 해서 살짝 이렇게, 그러면 아랫부분으로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 윗부분도 슬쩍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하이라이트인데 끝이 안 보여. 그럼 이게 5% 정도로 툭툭툭 몇 번 찍어주면 엣지가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이 부분만큼을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V 해서 이렇게 겹쳐놔요. 그 다음에 에딧 이미지 어드저스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내가 이 윗부분은 살짝 톤이 달라.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를 해서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이야. 근데 그게 모노크롬으로 체크를 해야, 지금은 노이즈가 총천년 노이즈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모노크롬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위에 이제 요 밑에 레이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텍스트를 가져와 보죠. 텍스트, 이런 텍스트가 컨트롤 C 있는데 여기에다가 붙여놔요. 픽셀로. 그러면 올리고, 여기 요런 텍스트가 여기 들어있어. 근데 그 텍스트가 컨트롤 T 눌러서 이 텍스트가 여기가 이제 둥그니까 이 텍스트가 여기는 넓고 원래는 여기는 좁아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일러에서 만들어 오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 중앙의 폭만 넓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make with 랩이 있고 make with mesh가 있는데요. make it mesh로 두 개로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메쉬에 여기를, 그쵸, 이 방법인 건데 이게 중앙이 늘어나야 되죠. 그렇다면 컨트롤 Z, 아까 오브젝트 envelope distort make it mesh인데 두 개가 아니라 그럼 세 개. 오케이 해서 요것만 잠깐 옆으로 놓고 A 눌러서 이 부분을 살짝,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살짝,
그렇게 하면 중앙은 넓고 갈수록 좁아들겠죠. 뭐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해주려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 패스들을 다 맞춰서 안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뭐 2D 렌더링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포토샵에 와서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 텍스트가 은은하게 맺혀져 있다. 그럼 저번 주에 배웠던 컨트롤 누르고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이거 없애놓고 이 베이스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그 뭐 음각으로 파여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베벨 엠보스로 이걸 1픽셀 정도 놓고 다운 시켜서 빛의 방향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음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원래 거에다가 이 컬러만 오버레이, 컬러가 아니고 뭐 그라디언트만 오버레이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느낌의 글자들로 여기에다가 맞춰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 만들고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 맞춰 놓는데, 그거를 번툴 같은 걸로 슬쩍 해서 은은하게 그냥 표시만 해준다.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랑은 파져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경우는 좀 다르죠. 그 다음 샴푸는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놓고 똑같이 이제 요거야말로 약간 그 엠보스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베벨 엠보스, 근데 이너 베벨 말고 바깥쪽으로 놓고 요 블랙을 더 약하게,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네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요거는 그냥 새겨져 있는 거다. 그러면 이미지 어드저스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유즈 레거시에서 확 변하게 해서 이렇게 거의 안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번 툴로 하이라이트를 한 이만큼 40 몇 %를 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슬쩍슬쩍 찍어서 느낌을 만들어준다. 와, 샴푸 용기치고는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윗부분도 아까 만들어 놨던 게 있으니까, 그럼 요거랑 두 개를 컨트롤 누르고 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누르면 그게 그룹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그룹을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 이제 얘네들도 이제 똑같죠. 더블 클릭, 베벨 엠보스를 하는데 빛의 각도가 유즈 글로벌 빼버리고, 자, 지금 잠깐 캔슬, 지금 다른 게 바뀌어 버렸어요. 자, 요거는 더블 클릭, 베벨 엠보스 하는데 유즈 글로벌 빼고, 그 다음에 사이즈 3픽셀 정도로 다운을 시키는데 지금 색깔이 이게 안 맞죠? 그러면 컬러 오버레이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 베벨 엠보스에 여기가 요렇게 안쪽으로 살짝 더 부드럽게 가야 되니까 그라데이션 좀 더 강하게, 그 다음 여기 끝부분이 빛의 방향 보자. 그럼 스무스는 두고 이너 베벨, 엠보스, 필로우 어떤 느낌이 더 맞느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를 더 은은하게 맞춰놓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이거를 여기에 멀티플로 바꿔주면은 요 아래쪽에 잠시만요. 여기서 멀티플로 블렌드 모드 멀티플로 되어 있죠. 이미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아래쪽을 좀 더 콘트라스트를 높여서
볼 수가 없구나. 자, 그럴 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 해놓고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더 이렇게 없애고 더 만약에 어둡게 갔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잘 안 보이죠? 그럼 이게 레스터라이즈 해놓고 이걸 멀티플로 바꿔주면은 또 느낌이 아랫부분에 있는 색깔 위로 들어가니까 낫다. 근데 지금 이 상태보다 얘를 한번 뒤집어 주는 게 더 느낌이 나을 것 같네요. 이 아랫면을 지금 이렇게 어둡게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콘트라스트 좀 더 높이고 브라이트 높이고, 그 다음 이 부분까지는 됐고요. 이제 여기는 하나 복사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일단 기본 톤을 맞춰요.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기본 톤을 맞춰 놓고, 자, 얘는 그라데이션이 어느 쪽으로 넣기도 좀 애매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여기 가서 그거를 요만큼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이 아랫부분만 선택이 되죠. 거기서 셀렉트 인버스를 하면은 방금 선택했던 나머지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이거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거 선택했고 요만큼 내려서 셀렉트 인버스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어디 갔지 얘가? 아, 여기 와서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냐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걸 했어야 되죠. 이게 중앙에 와서 달라붙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붙이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걸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여기서 선택하고 요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내비두고 셀렉트 인버스에서 실제로 지금 화면은 여기가 보이지만 선택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윗부분이.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V를 해야 그 자리에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다치 툴로 슬쩍슬쩍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줄여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아랫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요 부분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만들어 줍시다. 폴리고날 또는 패스 툴로 내가 여기서부터 요런 느낌으로 와서 끝으로 가서는 이렇게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Make Selection 해서 OK. 그 다음에 요 레이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V 하면은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번 툴로 슬쩍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선명하지 않죠.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블러 툴로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여기 있고 요 위에 요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요게 있는 거죠. 그럼 하이라이트는 좀 더, 여기는 좀 더 밝아도 되겠다. 근데 이것도 블러로 슬쩍 맞춰 놓으면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아마 17, 18, 19번이 이것도 포함이 되는군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요 그룹 2번을 2번 여기다가 놓는다. 근데 이제 색깔이 잘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컨트롤 브라이트를 좀 더, 이 느낌이 더 낫네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세죠. 그럼 이거를 브라이트를 해도 되고 오페서티를 좀 더 낮춰서 느낌을 맞춰줘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어 정리를 해줘야 돼요. 포토샵 2D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명도로 맞춰주는 게 기본입니다. 명도로 맞추셔야 돼요. 처음부터 색깔을 다 넣어서 하지 마세요. 일단 레이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레이어는 좀 없애고요.
이제 포토샵이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이거를 한 세트 복사를 해 놓고요. 복사한 거를 가려 놓고, 원래 이렇게 지금 하나 복사된 거 있죠? 그거를 머지 레이어 해서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여기를 조금 더 툭 쳐서 이렇게 좀 더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맞춰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레이어도 지금 이거에 맞춰서 여기가 너무 밝으니 아유 너무 셌다. 그리고 여기가 이 레이어보다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손가락 툴로 사이즈를 대충 맞춰 놓고 여기 스트렝스를 조금 줄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기면 멀리서 보면 더 부드럽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디폴트.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닫고, 원래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내비둔 거 이제 요거를 또 그룹에다가 넣어요. 그럼 이 그룹을 열면, 그럼 이건 기본 회색조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거를 듀플리케이트 그룹 해서 한 세트 더 복사. 그럼 열면은 똑같이 또 이게 또 있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얘는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또, 그 첫 번째 회색조에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것들을 한 세트를 이걸로 할게요. 이거를 블랙 톤으로 바꿔보겠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어둡게 콘트라스트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건 아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다채로운 방법을 응용을 해주는 거죠.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바꿔봐서 아예 이렇게 금속 같은 느낌도 나쁘지 않고, 컬러 번 아니면 근데 그냥 노말로 놓고 그냥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로.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베벨 엠보스인데 느낌이 좀 달라. 그렇다면 베벨 엠보스를 아웃 베벨로 사이즈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에서 이걸 블랙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컬러 빼버리고 이런 느낌인데, 그 다음에 헤드는 레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컨트롤 I 어드저스트 휴 세츄레이션 해서 컬러라이즈를 할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죠. 이 상태에서 컬러 오버레이 멀티플 하면은 컬러가 이렇게 한 방에 바뀐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레이어 카피 레이어 스타일, 여기도 색을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도 마찬가지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그럼 이렇게 레드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넥 부분도 두 개를 합쳐버리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그 다음 위치 맞추고, 아마 여기 하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디자인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회색조 두 번째 없애버리고, 첫 번째 걸 다시 요걸 맞죠? 요거를 듀플리케이트 해서 바꿔놓고, 이제 요 레드는 아니다. 그럼 레드를 하늘색으로 가자. 하늘색.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또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하고, 이 부분을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도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는 헤드는 노란색이다. 약간 유화용으로. 그러면 노랑, 약간 요런 노랑.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약간 탁해 보이죠? 그럼 멀티플이 아니라 다른 걸 하면 돼요. 아까 요 리니어 번에 레몬 옐로우를 주면은 조금 더 맑아지죠. 이거는 직접 한번 여러 가지를 선택해 보시면 돼요. 이건 약간 앵무새 컨셉. 그러면 이 부분이 연두색이면 좋겠죠. 근데 연두색인데 그냥 오페서티는 건드리지 말고 컬러번, 네, 이런 연두색. 그럼 이 바디는 화이트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화이트로 바꾸는 건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화이트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을 가지고 바꿔줍니다.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한번 쓰고 또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한 번 더. 그럼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또 똑같이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주는데 역시 유즈 레거시 빼고 이렇게 화이트 부분이 너무 날아가니까 콘트라스트는 낮추고 브라이트는 높이고 한 번 더 브라이트 높이고 콘트라스트 이 정도 아주 미묘하게. 그 다음 이게 너무 잘 안 보인다. 그럼 번툴로 툭 미드톤 툭 한번 때려주면 되지. 그 다음 이제 여기도 또 다른 옵션으로 이번에는 베벨 엠보스인데 필로우 그리고 컬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약간 총천연색 네,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 또 다른 컨셉의 디자인을 했다. 이제 요 부분만 우리가 요걸 또 다른 거 기본 회색 쪽 카피 툴을 또 복사 해놓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을 컨트롤 눌러서 선택. 이 레이어 전체에 더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브러쉬 툴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패턴이나. 근데 이제 색을 아까 여기에 빨주노초를 썼으니까 빨간색으로 여기 한번 찍고 그 다음 레이어를 또 나눠도 돼요. 하지만 레이어 안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그린으로 여기다 한번 찍고 하늘색으로 여기 한번 찍고 그다음 핑크나 오렌지 계열로 여기를 한번 찍고 그 다음 하면 이제 이런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멀티플이나 그러니까 빛으로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빛처럼 라이트는 하면 안 되죠. 그럼 멀티플로 바꿔놓고 그럼 이렇게 할 거면은 이 샴푸에 있는 요게 아예 없는 게 더 낫겠죠. 그냥 용기 자체가 좀 색깔이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아랫부분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패턴 오버레이 그러니까 베벨 엠보스를 할 건데 베벨 엠보스의 텍스처 그러니까 베벨 엠보스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다 텍스처를 이런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 스케일 늘리고 뎁스를 줄이고 너무 늘렸다. 그러면 약간 어색하긴 해도 네 이런 느낌. 그러면 이 레이어에는 베벨 엠보스에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요거를 없애면 얘네들이 이제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2D 렌더링이 여기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렌더링도 배웠으니까 일러스트 렌더링에서 그라데이션을 하나를 만들어 넣었어요. 그렇게 그 그라데이션을 넣고
넣고 또 이렇게 색을 바꾸고 하는 것들은 뭐 포토샵과 비슷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복사해서 내가 이런 컬러를 그 위에다가 얹고 그것에 어피어런스에서 블렌딩 모드를 노말이 아니라 잠시만요. 네, 이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블렌딩 모드를 합성을 시켜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포토샵이 훨씬 편리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레이어 옵션에서 막 투명도랑 여러 가지를 조절해 가면서 금방금방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add 노이즈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노이즈 표현을 따로 여기서 구글 같은 데서 노이즈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서 이런 노이즈 텍스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또 그거를 이 사이즈에 맞게끔 두 개를 맞춰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올리고 또 걔를 이 오펜서티에 멀티플로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 뭐 애드 노이즈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2D 렌더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편리하고 또 어떤 부분은 포토샵이 훨씬 편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레이어를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버튼 같은 것들을 디테일을 할 때 이 수많은 버튼들이나 뭐 에어 벤트 홀 같은 것들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는 그 하나하나의 파트들이 다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뭐 스트로크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또 안에 내부에 무슨 데이터, 또 그림자가 있으면 또 그 드랍 섀도우의 데이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 어피어런스에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2D 렌더링을 막 정말로 빡세게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양이 이 컴퓨터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할 정도로 데이터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한 방에 픽셀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맞춰 놓고 그냥 레이어 옵션 가지고 이 스트로크에 그라데이션을 넣고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금방금방 표현할 수가 있고 데이터의 양도 훨씬 작아요. 또 이런 이 엠보스, 베벨 엠보스의 어떤 효과라던가 하는 것들도 이제 포토샵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가능하면 포토샵에서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패스 툴을 가지고 펜 툴을 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만들고 그 패스를 윈도우의 패스를 새로 이렇게 선택해서 패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X 그래서 컨트롤 V에서 이게 패스들을 계속 여러 개를 쫙 관리해 가면서 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제품 렌더링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2D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 라인 작업을 다 끝내고 그걸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이 컬러링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 퍼스펙티브 뷰의 2D 렌더링, 그다음에 자동차 렌더링 같은 게 있겠죠. 카 2D 렌더링, 이제 이런 게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는 정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 패스의 개념보다는
이 컬러링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 뭐 일러스트레이터보다는 그냥 포토샵 자체에서 모든 기능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냥 끝내는 게 더 편하겠다, 또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러에서 그리고 포토샵에서 2D 렌더링을 진행해서 다시 일러에서 이렇게 별도 페이지로 합쳐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